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차 함수의 뜻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차 함수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차 함수는 y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지는데, 이 x에 대한 식이 2차식으로 나타나지는 경우, 이 경우 이차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문제 1번 풀었죠.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래서 y는 했을 때 2차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식을 찾으면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2번도 같이 풀었었고, 예제 2번을 이제 풀 차례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1차 함수에서 함수값이라는 거를 기억나나요?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함수값은 뭐냐? 쌤이 이 함수를 요 뽑기를 가지고 비유를 했었죠. 이 뽑기에서 장난감이 들어있는 이 뽑기에서 동전을 넣어요. 이 동전을 우리가 x라고 했어요. 이 x를 넣으면 여기에 따라서 장난감 y의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통을 우리가 이 뽑기통을 우리가 f라고 해서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이 f 안에다가 이 동전을 집어넣고 x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얘가 y라는 장난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y는 x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x에다가 특정한 값, x는 a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값의 표현은 x는 a를 집어넣었을 때 y의 나오는 그 y의 값을 함수값이라고도 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x에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fa가 나오죠, 그죠? 요 값을 우리가 x는 a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제 2번 보면 2차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4x-5에서 f1과 f-1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f1의 의미를 보면 원래는 fx로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요 x 대신에 1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x는 1일 때의 함수 값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fx는 x제곱 더하기 4x-5라고 나와 있는 이 식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x는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다 대입을 하면 f1이 되겠죠. 얘는 우변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제곱 그 다음 플러스 4 곱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이 나오고, 얘를 정리를 해주면 1제곱은 1이고 4 곱하기 1은 플러스 4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5가 있죠. 그러면 1 더하기 4 빼기 5 해주면 5 빼기 5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f1의 값은 0이 나오는데, 얘의 값은 누구의 값이다? y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는 1일 때 살펴봤는데, 이때의 y 값이 0이 나온 거예요. 즉 이 뽑기통으로 보면 x에다가 1이라는 동전을 집어넣었을 때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 나온 거예요? 0이라는 장난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x와 y의 값이 하나씩 나왔으니까 얘를 우리가 순서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의 값 먼저 써주죠. x가 1일 때 그 다음 y의 값 써주죠. 0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1,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1일 때 이 함수값을 y값으로도 쓸 수 있지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fa라는 값으로도 쓸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1,
f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f1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f1의 값을 구했고 그 다음 f-1의 값도 똑같이 구해볼게요. 자, f-1의 값은 자, f-1의 값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하는 게 음수를 대입할 때에는 꼭 써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괄호를 꼭 써줘야 되죠. 괄호를 써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더하기 4 곱하기 여기에도 괄호 마이너스 1 그 다음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 다음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죠. 계산해주면 1 빼기 9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됩니다. 즉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x가 언제일 때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 마이너스 8이 나온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따라하기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자, 일시정지 해놓고 한 5분 동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서 f2와 f-2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2는 자, x 대신에 지금 보니까 x 괄호에 x가 있었는데 이 x 대신에 2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x는 2일 때에 함수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모두 x는 2, x는 2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에 x는 2를 대입하면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f2가 되겠죠. f2는 2를 집어넣으면 우변에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4 그 다음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8 빼기 6이죠. 계산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x 값이 2일 때 y의 값은 똑같이 2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면 2, f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f-2 똑같은 방법으로 x 대신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f-2가 되겠고 우변은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꼭 써준다. 마이너스 2 괄호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괄호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음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 그 다음 플러스 4 그러면 계산하면 14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함수값은 14가 나온다. 14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2, f-2 이렇게 되겠죠. 즉 f2의 값은 2가 나오고 f-2의 값은 14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3번을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서 문제를 풀이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자,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x 대신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모두 대입을 하면 f-1은 우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요 우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9랑 x제곱이랑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9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얘는 1이 되죠. 1. 그리고 9 곱하기 1이니까 9,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그 다음 플러스 1 계산하면 16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값은 16이 나온다. 자, 순서상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이 16이라는 값이 함수 값인데 얘는 x, y 둘 중에 누구의 값이라고 했어요? y의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16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 걸까요? 그쵸, 0을 집어넣는 거죠. 0을 우변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어 주면 9 곱하기 0의 제곱은 0이니까 9 곱하기 0이면 0, 마이너스 6 곱하기 0이면 0,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1만 남죠. 그래서 얘도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0,1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f 3분의 1 계산하면 얘는 자 우변에 f 3분의 1은 우변에 3분의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9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자, 분수를 쓸 때도 꼭 괄호를 써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1. 그러면 계산하면 9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이죠. 3의 제곱, 그 다음에 분의 1의 제곱 하니까 9분의 1 되고,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약분돼서 1 남고, 그 다음 얘도 약분돼서 3, 2, 6,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 되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몇 콤마 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3분의 1 콤마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F2. F2는 우변에다 똑같이 x는 2를 대입한다. x는 2를 대입하면 9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9 곱하기 2의 제곱은 2, 2, 4,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 4, 36, 그 다음에 6, 2, 12 더하기 1 되니까 36 빼기 10이면 24 더하기 1 나와서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5 나온 값이 함수 값이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x가 2일 때 y의 값은 25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뜻과 함수 값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제 3번 함수값 계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 넓히기는 일단 넘어가고 이번에는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일치정지 해놓고 다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 다음 보기 중에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차 함수는 뭐였냐면 y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x에 대한 식이 몇 차식으로 나타나줘야 2차 함수가 되죠? 2차 식으로 나타나줘야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기억 보면 y는 3에 x-1에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전개를 먼저 해줘야겠죠. 전개를 해주면 y는 3x 분배 법칙 마이너스 3 더하기 1 되니까 얘는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보니까 y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지만 이 우변이 어떤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몇 차 함수라 부르자? 1차 함수라 부르자. 그래서 2차 함수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보면 y는 2분의 x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분자를 보면 되겠죠. 분자에 이 x를 분배 법칙 해줍니다. 분배 법칙 해주면 y는 자 2분의 x 마이너스 x 두 번 곱해지니까 x 제곱이 되죠. 그러면 분자에 보니까 2차 항이 있죠. 2차 항이 있으니까 얘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얘는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니은 2차 함수 맞습니다. 디귿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3 되어 있는데 x제곱 있으니까 2차 함수 맞다 라고 하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해줘야 돼요. 먼저 정리를 해주면 y는 x제곱에 자 마이너스 x를 분배 법칙 해줍니다.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두 개가 없어지죠. 서로 없어져서 마이너스 3x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는 x제곱이 있었는데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x제곱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꼭 해줘야 된다.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이다. 디귿도 아닙니다. 리을 한번 풀어볼까요? 리을은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얘들 보니까 x제곱 제일 큰 차수가 x제곱이죠. 2차 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y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돼서 2차 함수가 맞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지 말하시오. 자, 1번 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x, 그 다음 높이가 16-x인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삼각형을 직접 그려 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는 항상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죠. 밑변의 길이가 x니까 이 길이가 x고 높이가 16-x니까 높이는 여기서 이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를 높이라고 하죠. 이 높이가 16-x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y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16-x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을 해주죠. 그러면 얘는 자 전개해주면 16x 마이너스 x 제곱에 자 얘 괄호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거 계산하고 이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 번에 써주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서 2분의 16x x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을 분배 법칙 해주는 꼴로 쓸 수도 있죠. 분배 법칙 해주면 8x 2분의 1 x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y는 x에 대한 2차식 꼴로 나타나졌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맞다. 2차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반지름의 길이가 x cm인 9의 부피. 자 9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9 이렇게 그릴 수 있죠. 9에서 반지름이 여기가 x예요. 그러면 9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했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구했었죠. 반지름이 r일 때.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x니까 r 대신에 x만 써주면 돼요. 즉 9의 부피를 y라고 했으니까 y는 3분의 4 파이 x 세제곱이다.
그러면 x에 대한 3차식이죠. 얘는 x의 차수가 3이니까. 그래서 y는 x에 대한 3차식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몇 차 함수라 부르면 좋을까요? 그렇죠. 3차 함수라고 부르면 되겠죠. 얘를 3차 함수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함수는 아니다. 3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의 넓이 y. 얘는 정사각형 그려주면 되죠. 정사각형 그려놓고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니까 여기도 x 플러스 2, 세로도 x 플러스 2가 되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y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를 전개해주면 자 분배 법칙 해주면 되죠. 아니면 완전 제곱식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맞다. 3번 2차 함수 맞습니다.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가 x인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y도. 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구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오각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각형을 예를 들면 이거의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얘를 삼각형으로 쪼갰죠. 삼각형으로 쪼개서 삼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를 보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죠? 이 180도짜리가 삼각형이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해서 얘가 오각형 내각의 합이다. 이렇게 구했었죠.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인 다각형이면 x각형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x각형인 경우에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보면 우리가 대각선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이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을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인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y도인데, 얘는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보면서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일 때는 내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가 나올까를 살펴볼게요. 먼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죠. 그죠? 이거는 알고 있고, 사각형은 어떻게 구하죠? 얘도 360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360도가 나오게 되냐면 이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눠요. 쪼개요. 몇 개로 쪼갤 수 있냐면 2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2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180도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180도에 2를 곱해서 360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각형도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총 3개 나오죠. 그러니까 180도가 3개 있으니까 얘는 540도 나온다. 그 다음 육각형도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4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0도가 4개가 있으니까 얘는 720도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꼭지점의 개수가 x개면 다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으로 쪼갤 때 몇 개의 삼각형이 나오느냐만 보면 되겠죠. 잘 보면 사각형에서, 자,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4개의 꼭지점이에요. 4개의 꼭지점. 이 4개의 꼭지점을 가질 때는 삼각형이 몇 개로 나눠졌죠? 2개. 5개의 꼭지점을 갖는 오각형에서는 삼각형 3개, 6개의 꼭지점을 갖는 이 육각형에서 삼각형이 4개가 나왔어요. 규칙성을 보면 4개에서 삼각형 2개가 나왔고, 오각형에서 삼각형 3개가 나왔고, 육각형에서 삼각형 4개가 나왔어요. 자, 빼기 2 한 만큼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가 x개면 얘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쪼개면 몇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진다? x-2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삼각형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x-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y에 도가 있으니까 여기 도를 뺄게요. 180도 빼면 얘는 180x 빼기 분배 법칙 해주면 36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4번은 2차 함수가 아니다. 1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1차 함수다. 그래서 4번은 우리가 찾는 2차 함수가 아니겠죠. 자, 3번 볼게요. 함수 y는 ax에 x-1 더하기 x 플러스 2 x-1이 x에 대한 2차 함수가 아닐 때 2차 함수가 아닐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2차 함수가 아니라면 2차 함수가 될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2차 함수가 되려면 얘는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2차 함수가 안 되려면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전개해주면 y는 파란색으로 y는 ax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 얘 전개하면 요렇게 곱해주죠.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y는 자 ax제곱 더하기 x제곱 ax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x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얘가 2차 함수가 되지 말아야 되니까 2차 함수가 안 되려면 2차 항이 없어져야 되죠. 얘가 없어지려면 ax제곱 더하기 x제곱을 계산했을 때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 해서 0이 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얘가 2차 함수가 되지 않으려면 이 x제곱 항이 없어져야 되고 2차 항이 없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fx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f0을 구해볼게요. f0은 x에 0을 대입한 거죠. 좌변에 x는 0을 대입하면 f0이 나오고 그 다음 우변에 x는 0을 대입하면 여기에 0 대입해도 0 여기에 0 대입해도 마이너스 3 곱하기 0이니까 0 그 다음 뒤에 플러스 2 있죠. 2 그래서 f0은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2번 보면 f1 먼저 구해볼게요. f1은 자 좌변에 x는 1 우변에 x는 1을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1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2 나오게 됩니다. 여기 x에다가 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1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계산하면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f1은 0이고 그 다음 f-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나오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나와서 얘는 6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f-1은 6이 나오게 된다. 즉 f1 더하기 f-1은 f1은 0 f-1은 6이죠. 그래서 0 더하기 6 해서 6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y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a에서 f1은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f1은 2이다. 요거를 한번 순서상으로 표현해 볼까요?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x는 1일 때의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값이에요? y의 값이에요. 즉 y의 값이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은 2가 나온다. 1,2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f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 y의 값이 2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까요? f1. 그러면 우변에도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자 1의 제곱이죠. 1. 그 다음 더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5. 그 다음 더하기 a 나오는데,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함수값 2가 나와야겠죠. 2. 즉 요 부분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5면 4 더하기 a는 2가 나오니까 플러스 4 우변으로 이항하면 a는 2 빼기 4가 나와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즉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 자 6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타일을 붙이려고 한다. x단계에서 타용한 타일의 개수를 y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타일이 1단계에서 한 개가 쓰였기 때문에 x가 1일 때 y는 1이죠. 얘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2단계일 때는 4개가 총 쓰였죠. 4개. 3단계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총 9개가 쓰였죠. 그럼 4단계일 때 몇 개가 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4단계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추측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1단계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근데 2단계에서는 니은자로 되어 있지만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 위로 올리면 정사각형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이 돼서 총 4개가 쓰였다라는 걸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3단계에서도 이 2개의 타일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요. 올리면 얘가 정사각형 모양이 돼요. 가로의 길이가 3개, 3, 세로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이 돼서 총 9개라는 걸 쉽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4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4단계에서는 어떤 모양인지는 뭐 그려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블럭을 위로 쌓아 올리면 얘가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어떤 정사각형이냐면 타일의 개수가 가로가 4개, 세로가 4개 있는 이렇게 4 곱하기 4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된 타일의 개수는 4의 제곱 16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x단계다 라고 했을 때는, 자 4단계일 때 블럭의 개수가 가로 세로의 블럭의 개수가 4개씩 쓰여진 정사각형이 나왔으니까 x단계일 때는 가로 세로의 쓰여진 블럭의 개수가 x개가 되겠죠. 그러면 총 쓰여진 블럭의 개수는 x제곱개의 타일이 쓰이게 된다. 그러면 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x단계일 때 y의 값은 x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y는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지 말할 수 있겠죠.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